다소 잦아진 모습입니다. 파도 역시 10m 안팎을 넘나들다가 지금은 5에서 6m가량으로 다소 낮아진 모습인데요. 태풍은 현재 아주 느린 속도로 서귀포시를 넘어서 제주시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 영향의 강풍과 파도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앞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린 관광객 23살 박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나 정전과 신호등 장애도 잇따르고 있고요. 제주 지역 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아직도 5천여 가구는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앞 야자수들이 넘어지며 도로가 한때 통제됐고 파도가 넘치면서 제주시 탑동과 안덕면, 사계리, 해안도로 등에선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시설과 여객선 터미널도 일부 피해를 입었고 서귀포시 동쪽 위미양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구간 일부가 높은 파도에 유실됐습니다. 많은 비로 도로 침수와 하수 역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라산엔 어제부터 100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앞으로도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3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한라산 진달래밭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2m의 기록적인 바람이 부는 등 거센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도내 오늘 모든 학교가 휴교 결정이 내려졌고 배편과 항공편이 이틀째 묶이면서 4만여 명의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네, 강 기자, 이제 비바람이 좀 잦아들면 그때서야 아마 피해 상황들이 속속 집계가 될 겁니다. 고생스럽겠지만 계속 취재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새벽부터 시작된 이 중계 방송을 보시고 안타깝다 그리고 위험하게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현장에 있을 때 진정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말고도 현재 피해 현장, 침수 현장, 그리고 많은 훼손 현장에 촬영 기자와 취재 기자들이 누비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안전하게 정확하게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강 기자 응원하는 목소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도 서서히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서서히입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최송영 기자, 태풍의 영향이 느껴집니까? 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거세졌고요. 제 뒤로 보이는 목포항 앞바다의 물결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지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늦게 올라오면서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목포 기상대는 오늘 오후 3시쯤 목포 서쪽 70km 해상까지 태풍이 접근하겠다며 전남 선언권은 오늘 밤 자정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적으로 초속 최대 5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진행 속도가 느린 만큼 특히 강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안, 가거도 등 전남 서남권 섬 지역에서는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도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와 초도 등에 이어 오후 1시를 기해 신안과 진도 등 4개 지역에서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전남 전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또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목포항 등을 오가는 여객선의 발길은 모두 묶여 있고요. 우한공항의 여객기도 대부분 결항된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 등에서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항구 안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방파제가 항구 바깥쪽에 바깥 바다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고 있는 곳일 텐데도 뒤로 보면 파도가 눈에 보입니다.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계속 태풍 피해 상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상륙 지점도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 솔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 지역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비응항에 나가 있죠?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전라북도 군산의 비행항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바람이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 바람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요. 성인인 취재기자인 저가 가끔 휘청거릴 정도로 높은 순간풍속이 불고 있습니다. 비행항을 비롯해 군산과 부안에 있는 어선 3천여 척도 어제부터 대피해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져 내일 새벽 군산에 상륙해 전북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아직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이미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북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 6편이 모두 결항될 예정이며 전북 섬지역을 오가는 4개 항로의 여객선은 어제부터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의 100여 곳이 넘는 유치원과 초중고가 오늘 휴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6m의 파도가 일고 해수면도 상승한 상태여서 저지대 침수와 선박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와 시설물의 붕괴 그리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화진 기자를 오전에 연결할 때만 해도 햇빛이 보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아주 선연합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충남 서해안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륙 지점으로 예상됐다가 태풍의 상륙 지점이 전북 서해안으로 좀 낮아지면서 이 부분은 다소 긴장감이 좀 낮아졌을 것으로, 좀 긴장이 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는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 태안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자, 황정환 기자, 상륙 지점으로 예상이 되다가 지금은 다소 좀 벗어났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륙 지점은 전북 군산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쪽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빗방울이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또 바람도 점점 이제 거세지면서 태풍에 대한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조금 전 오후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전북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에는 어선 수백 척이 대피해 있고 충남 섬지역으로 가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어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폭우도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 상륙 시간이 내일 새벽 3시쯤인 충남 서해안 지역의 만조 시간과 겹쳐 바닷물에 의한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요, 학교 10여 곳이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했고요. 내일은 대부분의 학교가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상륙 지점은 다소 남아있습니다만 태풍은 특성상 진행 방향의 북쪽, 앞쪽에 거센 비구름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피해 상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기상 상황 살펴볼 텐데요. 오수진 기상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수진 캐스터, 태풍이 왜 움직이질 않는 겁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현재 19호 태풍 솔릭은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 동해상에서 북상 중인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으로 솔릭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남해상 그리고 서해 남부해상과 전남 도서 지역으로는 태풍 경보가, 서해 중부 해상 그리고 내륙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태풍의 북상 속도에 따라 이 태풍 특보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경신된 이 태풍 예상 진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귀포 부근 약 90km 해상에서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는데요. 내일 새벽쯤에는 전북 군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남쪽 지점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에는 내륙을 통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과 전남 해안에는 400mm 이상, 그리고 강원 영동과 그 밖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안 지역에서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에 아무 상처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수진 캐스터였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서해안에 상륙하고 경기 남부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염기석 기자, 태풍의 영향으로 서해상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항 모두 통제되고 있죠?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 평택항은 아직은 태풍의 영향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태풍이 시시각각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평택항에는 어선과 화물선들이 태풍을 피해 정박하고 있고 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들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의 서해 뱃길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인천항과 주변 섬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재 인천항에는 군함 50여 척을 포함해 각종 선박 28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경기 인천 내륙 지역에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이들 지역 학교들은 휴교와 단축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모든 각급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오늘 7곳을 휴교 조치하고 30곳은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내일은 도내 학교 전체가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서해상 뱃길은 모두 막혔군요. 이 태풍의 길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많을 텐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내에만 각 시군이 지정한 침수 우려 취약 도로가 131곳에 이릅니다. 용인시 진위천 하상도로와 남사면 진목리, 화성시 국지도 84호선 등이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이 지역에 대해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순차를 강화했습니다. 또 임진강과 한탄강 등 주요 어업구역에서 어구 2만 6천여 개를 철거하고 풍도항 등에서 방파제 보강 작업을 마쳤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제부터 평택호에 물을 방류해서 수위도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추가로 1,000만 톤 이상을 방류해 수위를 현재 2m에서 1.5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태풍의 영향이 본격 시작되는 오후 늦게부터는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되므로 해변가나 하천변 등을 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태풍의 영향이 좀 적어 보이는 평택항에서 염기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시내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풍 솔릭의 북상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태풍은 내일 오전쯤에야 서울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이면 출근길, 등굣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서울 마포대교에 이호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태풍의 영향 느낄 수 있습니까? 네, 서울 여의도에는 아침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아주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낮 12시 청주 북동쪽 육지 140km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 위쪽에 많은 비구름을 머금고 있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에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가까워지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태풍이 가까워지는 만큼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태풍 솔릭은 오늘 밤까지 최대 풍속 초속 30m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 입간판이 날아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고층 건물과 아파트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어서 창틀과 창문을 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출근길에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앞쪽에 비구름이 발달하는 걸 감안하면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부터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취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지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연결해 봅니다. 오현태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 기자, 현재 항공기 운항 상황 어떻습니까? 공항 날씨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은 아직 비가 오지 않고 바람만 간간히 불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9시쯤 이 공항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기상 상황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지금 햇빛도 간간히 비추고 있어서 태풍특보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행기가 정상 운항 중인데요. 저녁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저녁 비행기 가운데 출발과 도착이 각각 8편씩 결항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항공사에서 기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리 결항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운행할 예정인데요. 오후 4시 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곳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인 낮 12시부터는 용유역과 1터미널을 오가는 자기부상열차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강풍에 따라서 열차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공항을 이용하실 때 도로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바람이 심해지면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항을 오가는 길은 공항철도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결항 정보와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기 운항 상황뿐만 아니라 공항으로 진입하는 과정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자, 태풍의 관문인 제주공항은 어제부터 폐쇄돼서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공항 사정도 좀 정리해 보시죠.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늘 오후 7시까지 416편의 국적항공기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편별로 살펴보면은 국내선이 390편, 국제선이 26편입니다. 지금 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포항, 울산 양양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에 기상특보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태풍 쏠릭이 점점 수도권 방향으로 북상을 하다 보면 또 내륙에 상륙을 하면 공항의 그런 결항 정보들도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공항과 항공사에서는 예약 승객들에게 결항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공사에서 각 공항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을 하셔가지고 결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공항 이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기 운항 정보뿐 아니라 공항으로 진입하는 교통편 원활한지도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인천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태풍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곳입니다. 강푸른 기자 준비하고 있죠? 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피해 상황에 아주 큰 변동은 없습니다. 태풍 쏠릭이 제주도를 강타하면서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1명이 다쳤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제주도이니만큼 제주도의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도 오늘 낮 12시부터 한 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또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됐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파도에 휩쓸린 2명입니다. 30대 남성 1명이 다쳤고 20대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또 제주 별도봉 정수장 도수관에서 물이 샜고 법화사와 정왕폭포 등 곳곳에서 가로수 30여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한때 제주도 내 12곳에서 6,500가구가 넘게 갑작스런 정전을 겪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5천여 가구가 복구 중입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도 통제되는 구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목포와 완도 등 태풍 영향권에 있는 94개 항로 132척의 발이 묶였고 항공편도 제주와 김포, 김해 등 9개 공항에서 216편이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또 전국 1,490여 개 학교가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에서는 599개 모든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특수학교도 내일 휴업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지만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 317개 고등학교의 경우 휴업을 권고합니다. 다만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네, 강 기자, 지금 전해주신 피해 집계가 몇 시 기준으로 집계된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집계 상황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지금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오늘 하루 4차례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소식 오늘 오전 11시 기준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제주에도 지금 비바람이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좀 그쳐야 아마 피해 상황이 더 집계가 될 겁니다. 집계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소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관광객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도로 침수, 정전,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20대 관광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23살 박모 씨는 사진을 찍으려다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붓는 비에 사람 발목 높이까지 잠겨버린 도로. 앞이 부서진 차량 한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안 보이죠? 이게 불빛에 반사되니까 안 보이죠. 3차선으로 왔거든. 3차선.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중문관광단지를 대표하는 가로수 야자수도 강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야자수 10여 그루가 부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한때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제주 시내 도로도 곳곳에 물에 잠기는 구간이 생겨 출근길 차량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중앙선 차단봉이 비바람에 무너졌고 곳곳에서 가로수들이 부러져 인도와 차도를 덮친 곳도 있습니다. 한 400~500m 걸어왔는데 지금 온몸이 다 젖고 비바람이 너무 굉장히 심하네요. 지금 다른 데도 너무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데 저도 지금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 영향이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휴업을 공고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피해 규모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제주 지역은 기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피해 상황이 더 접수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특보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현장 상황을 KBS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도 자막에 제보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서 KBS 뉴스를 검색하시면 거기로 영상이나 사진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 통로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주로 영상이 들어오는 게 제주와 전남 지역 중심이겠죠? 네, 현재까지는 그 지역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엄선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또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시고요. 네. 화면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제주시의 도로입니다. 한 도로인데 우리 시청자 박영훈 씨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로가 뭔가 반짝반짝거려서 코팅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물이 차서 그렇습니다. 하천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빗물이 차 있어서 이제 운전하시다가 잠깐 멈춘 상태로 이제 촬영을 하신 건데 지금 저기가 내륙이라는 겁니다. 해안 쪽이 아니고 네. 내륙에도 그렇게 저렇게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와중에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운전 중에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촬영해 주신 건데 우리 시청자 윤기용 씨께서 해줬습니다. 지금 와이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빗물을 이제 닦아냅니다. 지금 보시면 물웅덩이가 나옵니다.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띡띡띡거리거든요. 이게 앞에 무슨 장애물이 발견됐을 때 나오는 소리인데요. 네. 웅덩이를 감지한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깊이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물이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굉장히 좀 움푹 파이는 곳, 가급적 자제하시면 가장 좋고요. 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배에서 찍은 영상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하천으로 보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 해안보다는 약간 들어온 내륙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이번엔 저희가 집안 모습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 집안에 지금 이렇게 물이 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 김두리님께서 제주 용담 해안도로 근처에 사시는데 물이 저렇게 스물스물 차고 있다고 하는 게 하수구가 역류하는 건가요? 아니, 저 입구 쪽인데요. 입구 쪽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명피해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침수 피해도 지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직 북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깥에서 차오른 빗물이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지대인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제주시의 도령로라는 길인데요. 오늘 새벽 상황인데요. 시청자 이종설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함께 전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쓰러진 가로수를 경찰관이 지금 치우고 있는 상태고요. 중앙분리대는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 피해가 있는 와중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경찰의 수고가 참 많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영상을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비 피해가 있을수록 자꾸 복구 작업도 아마 뒤따를 텐데 저런 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부러진 가로수 바질,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요. 제주에 있는 그 서귀포시의 키티 박물관, 우리 그 마스코트 인형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진이죠. 지금 헬로키티 대형 큰 동상인데 저게 지금 바람이 너무 거세서 목이 부러진 상태로 지금 넘어가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지금에야 뭔지 알았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 보고 저게 뭔가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 박세준 시청자님께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목이 부러진 헬로키티 인형 동상 모습이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사진 한 장이지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저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어린이들이 가슴 아파할 사진 아닌가 싶네요. 네네. 태풍 북상 지역인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영상들 들어오고 있죠? 네, 전남 지역은 뭐 제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그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청자 서미정님께서 전남 완도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저 굵게 떨어진 게 뭔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눈발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날리는 거냐. 그랬더니 굵은 빗방울이 저 정도의 굵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가 좀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 한번 드려보니까 지금 비가 가로로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서 비가 이게 세로로 내리니까 가로로 지금 몰아치는 수준까지 지금 왔다고 합니다. 저 영상은 1시간 전쯤 영상이고요. 우리 시청자 서미정님께서 전남 완도에서 보내신 영상입니다. 네, 태풍은 서귀포 근해에 머물고 있지만 비구름이 앞쪽에 확장되기 때문에 완도 지역에 아마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같은 완도 지역의 망남리라는 곳의 전복 양식장인데요. 지금 시청자 김성재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식장 일대가 굉장히 그 파도 때문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여기 전복 가두리 양식장은 최근에 이제 고수온 때문에 이 수온을 낮추느라 또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곳인데 이제는 또 태풍의 파도까지 겹쳐서 좀 피해가 있으시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제보 영상은 저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제보 주시는 방법들 좀 안내해드리고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제가 한번 해주시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청자 제보를 해주시는 것들이 저희 중계차가 현장 곳곳에 못 가는 곳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 공유하시면서 좀 조심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우선 그 카카오톡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주고 계신 방법이고요. 검색창에서 KBS 뉴스를 검색하시면 또는 KBS 제보라고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손쉽게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듯이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간략하게 뭐 어느 지역에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 소개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마찬가지 KBS 뉴스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저희 그 창이 뜨는데요. 그쪽에 메시지를 보내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앱이 저희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뉴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우상단에 있는 제보 클릭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사진 촬영을 하시거나 찍어 놓으신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보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마찬가지 앞선 방법으로 제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좀 용량이 크다 하시면 KBS 이메일 kbs123@kbs.co.kr 또 전화 781-1234 444-4에서 6번까지 전화로 제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상황을 집계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특보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하게 현장을 담은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19호 태풍 솔릭이 서해로 접근하는 사이에 동해 쪽으로는 20호 태풍 시마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마론의 영향으로 솔릭의 북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동시간대에 서해와 동해 두 태풍이 존재하는 초유의 기상현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범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의 남동쪽에 또 다른 소용돌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솔릭보다 이틀 늦게 발생한 제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시마로는 오늘 일본 열도를 통과한 뒤 내일 동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해엔 솔릭, 동해엔 시마론 두 개의 태풍이 존재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태풍은 약 700km까지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태풍이 1000km 안에 접근하면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상 진로를 보입니다.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일본 기상학계의 이름을 따 후지와라 효과로 불립니다. 이 효과로 솔릭의 북상 속도는 늦어지고 시마론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태풍이 만나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태풍이 남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태풍 북쪽으로 가게 되는 성분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지금 솔릭이 남하하는 성분이 좀 강해져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이 때문에 솔릭은 한반도를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통과해 목포 부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만 하루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난 시간이 다소 길어 전국에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실제 2002년 태풍 무사는 22시간 동안 내륙을 통과하면서 강릉에 하루 강수량으로 역대 최다인 870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시마로는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솔릭의 속도를 늦춰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이번 태풍 솔릭은 서해상으로 북상해서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예정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해를 통과했던 과거 태풍들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세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바람을 동반해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큰 피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에 비해서 서해상으로 올라갈 때 피해가 더 컸다는 뜻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2012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볼라벤. 전남 완도에서 초속 50m가 넘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는 서해에서 수도권을 강타하며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1999년 태풍 올가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건물과 선박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초속 50m의 강풍은 철제 구조물까지 휠 수 있을 정도인데 모두 서해로 북상한 태풍 때 기록됐습니다. 태풍 솔릭 역시 서해로 진입하면서 최대 초속 50m, 시속 180km의 강풍을 몰고 오겠습니다. 태풍의 우측 반원에 포함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편서풍지대에서 나타나는 서풍류의 강도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했더니 동해를 통과한 경우 중심기압이 15헥토파스칼 낮아 서해를 지나온 경우보다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는 서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동해로 북상한 경우 침수와 농경지 피해 등 비 피해가 대부분인 반면 서해의 경우 강풍이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해 주택과 선박, 도로 등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서해로 북상한 태풍 올가 때 피해액은 1조 490억 원으로 남해로 북상했던 루사와 매미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고 역시 서해로 북상한 볼라벤과 제니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서해로 북상하고 있는 솔릭 역시 강풍을 동반한 채 24시간 넘게 체류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일본도 태풍으로 비상입니다. 19호에 이어서 20호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무렵에 일본 열도에 상륙해서 오늘 밤 사이에 서일본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통한 20호 태풍 시마론이 동해 쪽으로 진출한다는 뜻이죠. 19호와 20호 태풍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존재하는 상황이 내일쯤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철 특파원. 일본도 기상 상황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일단 19호 태풍 얘기를 드리면 일본 기상청은 19호 태풍 솔릭이 오늘 저녁 무렵에 한반도 서남부 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보다는 약간 남쪽으로 보고 있는데 진로가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관심은 20호 태풍 시마론 쪽에 더 쏠려 있습니다. 일본 열도 중심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어서 기상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호 태풍은 19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시간과 비슷한 저녁이나 밤 무렵에 시코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200여 명이 숨진 서일본 지역을 밤새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북쪽으로 시속 35km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직경 250km 이내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 현재 항공편 188편이 결항이 됐고요. 열차와 배편의 정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 6개 현의 지자체별로 피난 준비 지시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코쿠에 최대 800mm 이상, 교토, 오사카 등近畿 지역에 6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19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곳에선 누적 강수량이 최대 1000mm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요. 산사태와 하천 범람, 폭풍과 해일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 예상 진로에 있는 지역 주민들 언제든 대피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철 특파원이었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세력이 그렇게 약해지지 않은 채 한반도를 향해 아주 느린 속도로 거의 멈춰있는 상태로 아주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속도가 더 느려져서 내일 새벽에 전국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 전망을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 준비하고 있죠. 자, 이 기자 준비한 소식을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일단 태풍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져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입니까? 안 좋은 신호입니까? 일단은 태풍이 느릴수록 우리나라에 강한 비바람을 뿌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다만 태풍이 지금 서해상에서 한 군데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공급받지 못해서 조금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심 기압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긴 하더군요. 태풍의 위력은 여전히 대단한데 비바람 기록은 측정된 걸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강한 비바람은 주로 제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에는 무려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해안가에도 3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지리산 등 내륙 지역의 높은 산에도 수증기가 부딪히는 효과 때문에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바람도 기록적입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순간 초속 62m의 강풍이 관측됐고요. 제주도와 내륙의 산악 지역에도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넘은 기록이 전에 있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 어제 선명했던 눈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모습인데요. 한라산이라는 높은 산에 부딪히면서 중심 부근의 발달한 구름도 다소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북동쪽, 그러니까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에는 여전히 발달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태풍은 제주 부근까지 북상했는데도 여전히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2010년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위력입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의 눈 주위를 둘러싼 발달한 구름대가 제주와 서해남부 해상에 걸쳐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을 보면 태풍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은 태풍의 북쪽,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앞부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해안 지역에도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고요. 내륙 지역도 점차 비 오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그러면 태풍의 예상 진로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상륙 예상 지점이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류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의 예상 진로는 오히려 계속해서 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는 다시 동쪽, 그러니까 서해안에 바짝 붙어서 내륙을 통과하는 경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솔릭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오후 늦게 서해로 진입하겠고요. 이후론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서 내일 새벽 군산 부근, 전북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예상보다 상륙 시점은 조금 늦어지고
위치는 점점 더 남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은 수도권보다는 보다 남쪽에 중부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급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내륙 지역을 지나겠고 내일 낮에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네, 상륙 예상 시점이 이제 오전 6시로 늦춰졌군요. 비바람을 주의해야 할 지역, 시간 이것도 조금씩 달라졌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대별로 강풍 위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중심 부근의 강풍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서해안에도 순간 초속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태풍의 중심이 관통하는 내륙 지역에도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큰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이어서 비구름 예상을 함께 보면요. 이번 태풍은 강풍 반경은 넓지만 비구름은 태풍 이동 방향의 앞쪽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태풍 중심에 가까운 제주와 전남해안 그리고 지형에 영향을 받는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4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서해안과 중부지방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이 지역에도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태풍은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굉장한 특징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남쪽에서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솔릭과 두 태풍의 거리가 오전부터는 1000km 이내로 가까워졌는데요. 두 태풍이 1000km 안으로 가까워지면 서로가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지와라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솔릭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솔릭은 지금도 북상 속도가 시속 4km로 일반적인 태풍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태풍이 제주 해상을 지나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내륙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그만큼 비바람을 뿌릴 시간도 길어진다 이런 뜻이군요. 해안가도 문제입니다. 파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된다고요? 네, 태풍이 오면서 바다의 물결도 계속해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제주 부근 해상에서는 최대 10m 안팎의 거센 파도가 일고 있고요. 태풍이 북상하는 서해상의 물결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폭풍 해일입니다.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풍이 접근하면 바닷물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만조 시간대에 높아진 바닷물에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까지 작용하면 해안가로 바닷물이 해일처럼 밀려들게 되는 겁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내일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각 교육청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태풍 안전 긴급회의를 열고 내일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 고등학교 317개 교회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태풍 솔릭이 수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등굣길 안전사고 등 각종 피해를 우려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도 전학교 휴업,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내일 등교를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라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전체 초중고교에 대해 단축 수업을 권고했고 전남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모든 학교에 대한 전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제주는 이미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든 학교에 휴업이 권고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휴업하는 학교는 1,5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부터 기존의 상황관리 전담반을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시로 회의를 열고 태풍 상황과 피해 현황, 향후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장 등 강풍과 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 지역을 파악하라는 지침도 각급 학교에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태풍 쏠릭에 정부도 비상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쏠릭 북상에 따른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태풍 쏠릭 북상에 따른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소식에 국민이 걱정이 크고 처음 상륙한 제주도 피해 소식에는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라며 자녀 등교와 출근을 걱정하는 국민의 일상생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임시 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 기업도 태풍 진행 상황에 맞춰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보다 강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가적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과 피해 시설 응급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 교부세 지원과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사전에 미리 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5분가량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긴급점검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과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청장, 그리고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이렇게 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예상되자 이미 비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는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민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흙과 돌더미가 쓸려 내려간 곳에 소방대원들이 천막을 덮습니다. 지난 5월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건물 앞 옹벽이 무너진 겁니다. 2차 피해가 우려돼 동네 주민 21명이 대피하면서 이재민까지 생긴 곳입니다. 구멍난 데가 많았어요. 금도 한 이 정도 벌어지고 물이 스며드니까 집안이 물러질 수밖에 없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상황은 사고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그때 모습 그대로 여전히 천막에 덮여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만 추가됐습니다. 주민들은 협상을 끝내고 곧 보강공사에 들어간다지만 태풍 쏠릭의 북상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균열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붕괴될 우려가 있죠. 지금 덮여서 안 보이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통하는 이곳 주민들은 태풍 소식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런 집은 다 허물어지죠. 이번 태풍 오고 비 오면은. 저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무너지게 생겼다는 게. 집 곳곳에 균열이 생겨 위태롭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지붕엔 임시로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있다지만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태풍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되는 거 가지고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태풍 쏠릭 북상을 앞두고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제주도 근해에 머물고 있는 태풍 쏠릭의 특징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한라산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62m까지 기록했습니다. 초속 62m입니다. 태풍이 닥칠 때 평소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되는데요.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조금 전 이중근 기자의 보도에서도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질까봐 이 유리창에 신문지, 테이프 붙이는 모습이 방송이 됐죠. 이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히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리가 아니라 창틀을 고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정윤섭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 제주 다음으로 비바람이 거센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의 고승호 이장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장님 준비되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수량 기록을 보니까 가거도에 오늘 하루 동안만 282mm가 내렸답니다. 네네.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금? 네, 어제 자정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아주 폭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네네. 거의 쏟아붓는 정도겠습니다. 네네네.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까? 예, 바람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오후 한 11시경부터 지금까지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장님이 네, 어마어마한 파도가요. 네. 말도 못하고 바람이 하도 세기 때문에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아, 바람 때문에 밖에 나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장님이 사시는 마을은 주로 양식장 같은 걸 하십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가거도에는 양식장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들, 여장을 하는 배들이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전부 이제 무추로 끌어올려 놓은 상태고요. 5톤 이상 된 배들은 이제 흑산도나 그렇지 않으면 진도 평목항 그리고 목포항으로 지금 전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파제 공사 중에는 모든 장비들도 전부 다 피항돼가지고 지금 다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큰 배들은 인근의 다른 좀 큰 항구로 피항했고, 네네. 작은 배들은 전부 육지로 끌어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민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혹시 부딪혀서 깨지지 않을까 여러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네, 이제 바다에 있는 배들은 없기 때문에 육지에 이제 올려서 아주 밧줄로 단단히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지만 않으면 네. 무추로 올려놓은 배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주민들 살고 있는 집들이 이제 지붕과 이런 게 날아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피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가거 3구에는 아주 바닷가에 가까이 붙어 있는 가옥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바닷가에 붙어 있는데 거의 절벽 비슷하게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파도는 올라오지 않고요. 네네. 바위에 부딪히는 이제 파도, 물보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 그러니까 월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선착장 같은 이제 그런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네. 조금 전에 방파제를 공사하는 장비들을 좀 안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바지선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전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흑산항이나, 진도, 평목항 그런 쪽으로 지금 다 피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방파제는 혹시 전에 어떤 다른 피해 때문에 부서진 걸 복구하는 중입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네, 지금 몇 년 전에 왔을 때 4미 때인가요? 그때 완전히 거의 전파되다시피 한 방파제를 지금 한 3년 전부터 좀 다시 보완해서 지금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깨졌던 방파제를 복구하는 네, 공사가 네, 진행 네. 중이었고. 네네네.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지금 아주 강한 태풍이 예, 올라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파제가 예, 잘못되면 이제 내항에 있는 작은 선박들도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피해 상황은 이게 어느 정도 잔잔해져봐야 이제 밖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밖에 사람이 나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 그렇죠. 이런 날은 나가시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네네. 이웃들하고 주로 전화로 안부 정도를 확인하고 그러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 주민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으면서 네. 전화로 이제 안부만 묻고 수시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부디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톰 체이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폭풍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지금 KBS 취재진이 태풍의 진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스톰 체이서들처럼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태풍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강한 바람,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취재팀이 태풍의 진로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김 기자가 있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네, 저는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과 강수량이 시간당 3에서 3mm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점점 더 빗발도 굵어지고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항구 안쪽에 중소형 선박들이 모두 정박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배와 배 사이를 끈으로 연결을 해서 앞으로 쏠릭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어민들의 긴장감이 강해지고 있고요. 비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먼바다를 한번 보실까요? 먼바다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해류는 물살은 빨라지고 있지만 파고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파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다에 나갈 염려가 있다면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 나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태풍은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후 6시 목포에 가장 근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립니다. 이 정도 폭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가 있기 마련인데요. 불과 여기서 4km쯤 떨어진 백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2004년 태풍 피해 이후 무려 9차례나 침수 피해를 당한 곳인데요. 혹시라도 기상예보와는 조금 다르게 태풍이 목포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김 기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모든 선박은 출항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밖에 나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지에서 지금 바람은 얼마나 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초속 7m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조금 더 바람이 세진 상태입니다. 태풍 솔릭의 중심 최고 초속은 35m 정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의 세기도 점차 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초속이 20m 정도만 넘어도 간판이나 다른 위험한 물건들이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외출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거의 제주도 근해에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앞으로 취재팀은 어디로 이동할 예정입니까? 저희는 서해안을 따라서
점차 올라갈 예정입니다. 태풍은 현재 군산에 상륙하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밑으로 상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태풍 속도에 맞춰 좀 더 천천히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의 태풍 취재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태풍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의 예상 경로를 먼저 가면서 그 지역에서 가능할 피해 상황이나 아니면 유의해야 될 점을 미리 알려드린다는 점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은 특성상 태풍의 진로 앞쪽에 거센 비바람이 있습니다. 취재팀 모두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청자들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와 바람, 집중호우 때문에 육상 수조 양식장과 해상 가두리 양식장 등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안 양식장의 태풍 대비 요령 최영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닷줄 등 연결 로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가두리 그물망은 작은 부위가 파손돼도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사육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 이후 수위를 높여야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둑 상부로 빗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강풍 등에 대비해 수차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료 공급은 태풍 접근 전부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육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에 유입된 펄 등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에 따른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양식 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 감염에 주의하고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자, 어민들의 대비 요령 보셨고요. 농민들 중에 지금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과수 재배하는 농민들일 겁니다. 사과, 배 같은 물건들이죠.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 낙과 피해, 그러니까 과일들이 떨어지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과수 농가에서 태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와 가지 찢어짐 등 피해를 줄이려면 나뭇가지를 받침대로 받치거나 끈으로 묶어 단단히 지지해줘야 합니다. 흙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땅에 풀과 볏짚 등을 덮어두고 빗물이 고여 나무 뿌리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수확기에 이른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의 과일은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따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에 떨어져 상품성이 없는 과실은 빨리 거두어들여 폐기해야 합니다. 과수원 내에 나무가 없는 빈 공간이 있으면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돼 낙과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습 바람 피해 지역은 방풍수나 방풍망 등을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는 땅이 젖은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 받침대로 고정하고 침식이 일어나 노출된 나무 뿌리는 마르지 않도록 흙을 덮어줍니다. 과수원이 물에 잠겼다면 과실에 봉지를 벗기고 맑은 물로 열매와 나무의 흙 앙금을 씻어낸 후 역병 발생을 막기 위해 약을 뿌려야 합니다. 토사가 흘러와 바닥에 쌓이면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뒤 땅이 마르는 대로 신속하게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네,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서 침수 피해도 커집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댄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시가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을지 혹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온 다음에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상받을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드립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내린 많은 비에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뒀거나 운행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풍수의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입은 태풍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는 물론 창문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까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네, 그럼 재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윤태 방재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를 뚫고 오셨군요. 예, 오는 중에 비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일단 태풍이 전북 서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분들은 해안에 계실 분들이니까 네네. 해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강한 그 파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주도만 하더라도 그 파도 해일 피해가 있어가지고 네. 관광객 한 분이 벌써 지금 이제 실종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닷물에 휩쓸려서 지금 실종되신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파도 구경을 하러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파도 근처에는 가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태풍 관련된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서 태풍이 빨리 지나간 그런 거를 이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저희가 뉴스를 전하면서 많이 전해드리는 안타까운 소식이 네. 뭔가 선박을 점검하러 나갔다가 실종하거나 예, 예. 논에 물을 보러 갔다가 휩쓸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예. 위험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도움이 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요령이 좀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박을 이제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선박을 또 이렇게 묶으러 나가시거나 논에 물을 이제 또 물꼬를 이제 대러 이제 나가시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사고가 매년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그건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할 일이고요. 네. 태풍이 이제 자기 지역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집안에 계시는 게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집안에 계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태풍의 영향이 접근하기 전에 네. 지금 빨리 조치를 하시고 태풍의 영향이 느껴진다면 실내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태풍이 육상에 들어오면 네. 진행 속도가 느려서 이제 강풍이나 비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도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도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서해안을 따라 가지고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진행 속도하고 그다음 태풍이 그 바람 영향 그 강풍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강풍이 엄청나게 세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초속 40km 이상이라고 40m 이상이라고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도심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 날아다니는 낙하물, 그러니까 간판이나 이렇게 추락물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람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2차 피해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낙하물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뭐 떨어지는 낙하물들을 파악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낮 동안에는 외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다시 또 실내로 복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경우하고 비슷했고 강풍도 유사했던 그 태풍 볼라벤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에 네. 그때도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도심지에 보면은 그 교회 첨탑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첨탑들이 이제 보통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거든요. 함석 같은 걸로 맞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이 첨탑이 전도되면서 그 아래에 있던 어떤 자동차나 아니면은 행인분들이 이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좀 조심해서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풍 피해가 예상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간판, 예, 맞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완벽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그렇죠. 날아가거나 예, 예. 넘어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장 걱정하는데 교회 첨탑도 생각도 못했네요. 예, 그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 네. 그 이제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한다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나을 테고 승용차를 운행해야만 한다면 침수된 도로는 또 피해야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차량의 바퀴가 한 반 이상 잠기기 시작을 하면은 차가 이제 그러니까 시동이 이제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순식간에 당황하게 되고 침수 지역에 위치하면은 또 물이 또 차올라가지고 차량에서 탈출하는 것도 또 불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그 차량 바깥에 있는 수위하고 차량 안에 있는 수위가 한 20-30cm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으시니까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하여튼 신속하게 이렇게 대피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신 설명은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면 초반에는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차 안의 수위가 일정하게 좀 올라와야 그때서야 문을 열 수 있고 외부의 수위하고 내부의 수위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은 차문이 이제 수압을 이기기 때문에 차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 뭐 도심지에서도 이제 하천변에 또 이렇게 구경을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하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시나 뭐 지자체에서도 모두 다 이제 견인을 해가지고 다 이제 육지로 올리긴 했지만은 또 이제 침수되고 있는 차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지자체에서 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꼭 이제 뭐 몇 대가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천 수위가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데 무리해서 또 들어가가지고 그 차를 또 갖고 오시려고 하다가 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좀 포기를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명이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차고 재산이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은 복구할 수 있지만 생명은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쭉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 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라.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빨리 처리하고 다시 실내로 들어가라. 주로 실내에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제일 최우선입니다. 예. 그 이제 태풍만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위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재난이 있는데 태풍만이 가지는 어떤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예, 태풍은 강한 바람과 일단 강한 비를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뭐 첨탑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 또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홍수 피해까지 되고 또 지하 구조물 같은 경우 지하도나 뭐 지하차도 그리고 지하상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차수판을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침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과 관련된 그리고 바람과 관련된 재난은 모두가 발생하는 복합적인 어떤 재난의 제일 원초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이라고. 심지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 때는 감전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그런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데 누전이 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감전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라. 밖에 나가지 마시고 재산보다는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챙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두고 남측 가족들이 오늘 강원도 속초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도 초긴장 상태로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속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현욱 기자, 속초 쪽으로도 태풍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족들 집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측 가족들 숙소인 속초 하나리조트에는 상봉을 앞둔 가족들이 대부분 도착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비바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봉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봉단에는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아서 강한 바람 때문에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1차 상봉 때보다 지원 인력을 더 늘려서 가족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상봉 행사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금강산에서 진행됩니다. 이 태풍 쏠릭은 내일 오후 강원도 북부를 통과하며 금강산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금강산에서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또 현대아산 관계자 등 40여 명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숙소인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등에서 시설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2차 행사에서는 북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83명과 동반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남측 이산 가족 337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상봉을 위한 등록이 끝난 뒤 오후 4시 30분부터 통일부의 강북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는 의료진이 고령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가족들은 내일 오전 8시 30분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상봉 장소인 금강산을 향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정현욱 기자였습니다. 고용위기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고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혁신 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을 반영하고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등 사회안전망 예산도 충분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올해보다 200억 늘어난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SOC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당초 정부가 밝힌 462조 원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자리 성과 부진에 대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검찰이 판사 뒷조사와 재판 개입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상대로 윗선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법 부장급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건으로 소환된 전현직 판사 중 최고위직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판사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민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 2만 4천여 개를 삭제했는데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다른 심의관의 컴퓨터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건들이 대거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 기밀을 전달받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소장의 비공개 발언 등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헌재 내부 정보는 대법원이 헌재를 견제하는 전략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위원회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고 대상 등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발암 가능 물질 NDMA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고혈압약 또 확인됐습니다. 판매 중지 조치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원료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제조한 것들입니다. 사실상 우리 관리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거여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이 판매한 발산인정 80mg을 추가로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NDMA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향수 종방에서 제조해 들여온 품목입니다. 이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4,048명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다른 고혈압약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팜셀 바이오에서 생산한 한 개 제품에서도 다량의 NDMA가 검출됐지만 이미 지난달 판매 중지 목록에 포함돼 별도로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고혈압약의 발암물질 논란은 지난달 초 유럽의약품안전청이 처음 확인하며 불거졌습니다. 국내 54개 업체가 생산한 115개 고혈압약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NDMA가 검출됐습니다. 이후 식약처의 전수조사 결과 23개사 60개 품목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77개사 175개 고혈압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는데 모두 중국 등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해외 제조소는 우리 정부의 현지 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권한을 강화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의약품 내 불순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네, 중요한 일반 뉴스 몇 개만 정리해드렸고요. 다시 태풍특보 이어가겠습니다. 19태풍 솔릭이 내륙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솔릭은 아직도 제주 근해에 머물고 있는데요. 태풍이 통과 중인 제주에선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인희 기자, 아직도 거기 있군요. 바람이 거세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은 여전히 거센데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0m를 넘나들던 파도도 현재는 5m가량으로 다소 낮아졌는데요. 태풍은 현재 제주시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앞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린 관광객 23살 박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제주시 내 복합체육관이 강풍으로 지붕이 파손됐고 여객선 터미널도 누수가 생겼는데요. 서귀포시 동쪽 위미양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구간 일부가 파도에 유실됐고 요트 침몰과 가두리 양식장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제주 지역 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아직도 5천여 가구는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침수로 해안도로와 시내도로에서 차량 통행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엔 어제부터 1000mm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앞으로도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3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한라산 진달래밭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2m의 기록적인 바람이 부는 등 거센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제주도 내 학교에서는 휴업 결정이 내려졌고 배편과 항공편도 이틀째 중단되며 4만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네, 2시쯤 연결했을 때 현장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건강은 체크해가면서 취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엔 목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도 서서히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연결했을 때에 비하면 비바람이 아주 거세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계차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송영 기자 준비하고 있죠? 오전의 제주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비바람이 아주 거세군요. 네, 1시간 전과 비교하면 이곳 상황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빗줄기가 거세졌고요. 제 뒤로 보이는 목포항의 앞바다 물결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몸을 휘청일 정도로 바람이 거세지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태풍 솔릭의 진행 속도는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포 기상대는 오늘 오후 6시나 돼야 목포 남서쪽 80km 해상까지 태풍이 접근하겠다며 전남 서남권은 오늘 밤 자정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적으로 초속 최대 5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신안 가거도 등 섬 지역에서도 이미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 속도가 느린 만큼 강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신안 가거도 등 전남 서남권 섬 지역에서는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도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검은도와 초도 등에 이어 신안과 진도 등 4개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태풍 경보 지역은 전남 전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목포항 등을 오가는 여객선의 발길은 모두 묶여있고 우항공항의 여객기도 대부분 결항된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해남 공영 화석지의 인공 조형물이 무너지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가거도 이장님을 아까 연결했을 때 이미 태풍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가 이미 280mm 넘게 왔고요. 전남 해안 지역에는 섬이 아주 많으니까 섬 지역의 피해 상황도 각별하게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북으로 가봅니다. 태풍의 상륙 지역이 충남 서해안에서 전북 군산 정도로 다시 예측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태풍 솔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기자. 비바람이 치는 게 이제 보이는군요.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전라북도 군산의 비행항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바람이 잠잠했지만 오후 들어서 빗방울이 굵어지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인 제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순간풍속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행항을 비롯해 군산과 부안에 있는 어선 3천여 척도 어제부터 대피해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져서 내일 새벽 군산에 상륙해 전북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이 아직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이미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북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 6편이 모두 결항될 예정이며 전북 섬 지역을 오가는 4개 항로의 여객선은 어제부터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의 180여 곳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가 오늘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6m의 파도가 일고 해수면도 상승한 상태여서 저지대 침수와 선박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제주에서는 초속 60m가 넘는 강풍까지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강풍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도 함께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충남 서해안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을 겁니다. 태풍의 상륙 예상 지점이 전북 서해안으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태풍의 앞자락에 생기는 강한 비구름, 강풍 그 영향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후 1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봅니다. 자, 황정환 기자, 충남 서해안에도 조금씩 태풍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이곳에도 구름이 잔뜩 낀 채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는 오후 1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것은 오후 늦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에는 어선 수백 척이 대피해 있고 충남 섬 지역으로 가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어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폭우도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 상륙 시간이 내일 새벽 3시쯤인 충남 서해안 지역의 만조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바닷물에 의한 해안가 저지대 침수가 우려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학교 10여 곳이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했는데요. 내일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대전과 충남교육청도 휴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충청 지역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게 아마 밤사이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큽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항은 꼭 태풍이 아니어도 강한 바람이 불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강풍 경보가 발효되면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곤 합니다.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현태 기자, 항공기 운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인천공항은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도 그리 강하지 않게 불고 있는데요. 그 기상정보를 보면 현재 인천의 바람은 초속 7.2m입니다. 평상시 바람이 초속 5m인 것을 감안하면 평상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 상황은 좀 다릅니다. 현재는 비행기가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저녁 비행기 중에는 출발과 도착 각각 9편씩 결항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항공사에서는 앞으로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인천 지역 기상이 악화될 것을 예상해서 항공기 결항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예상보다 북상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결항하는 항공기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 태풍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운행을 할 텐데 지금 4시 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곳 상황실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낮 12시부터 용유역과 제1터미널을 오가는 자기부상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인천공항공사에서 방금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바람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아서 자기부상 열차가 현재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운행 중단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는 앞으로 도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는 않지만 앞으로 바람이 거세지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통제가 되면 공항을 오가는 수단은 공항철도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 상황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결항 정보와 교통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기 결항 가능성이 있고 항공기가 운항된다고 해도 공항으로 진입하는 길에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나서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태풍의 관문인 제주공항은 어제부터 폐쇄가 됐죠. 항공편이 모두 끊겼는데 다른 공항들 사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까지 전국 공항의 국적 항공기 중에 416편이 결항 결정됐습니다. 국내선은 390편, 국제선은 26편입니다. 지금 인천과 김포, 포항과 울산, 양양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에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어제부터 폐쇄가 돼서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5만 2천 명 정도가 발이 묶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항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공항에 에서 결항이 되는 비행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결항 정보를 예약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각 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들과 도착하는 비행기들의 결항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각 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현태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정보센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풍이 지금 북상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졌는데요. 이게 어떤 신호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수진 캐스터, 태풍이 지금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올라오고는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태풍 솔릭은 서귀포 부근 약 90km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해상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으로 지금 솔릭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와 지금 전남 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고요. 바람도 초속 1-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계속 북상을 하다가 점차 방향을 틀면서 내일 새벽쯤에 전북 군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내륙을 통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남해상과 서해 남부해상, 전남 도서와 제주도에 이어서 전남 지역까지 태풍 경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충청과 전북, 경남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태풍 북상 속도에 따라서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리산 부근과 전남 해안 지역에서는 400mm 이상, 영동과 그밖에 남부지방에서도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2시쯤 연결할 때는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된 상황을 전해주셨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전 11시 상황 안타깝지만 계속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된 상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인명피해는 제주도에서 태풍에 휩쓸려서 다친 1명, 그리고 같이 실종된 1명, 이렇게 2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명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인근에서 파도에 휩쓸린 2명이 지금 인명피해로 아직까지 오전 11시 기준 집계된 상태입니다. 40대 남성 1명이 다쳤고 20대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또 제주 별도봉 정수장 도수관에서 물이 새고 법화사와 정방폭포 등 곳곳에서 가로수 30여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한때 제주도 내 12곳에서 6,500가구가 넘게 갑작스런 정전을 겪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5천여 가구가 복구 중입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도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완도 등 태풍 영향권에 있는 94개 항로 132척의 발이 묶였고 항공편도 제주와 김포, 김해 등 9개 공항에서 216편이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네, 강 기자, 그럼 지금 정부 대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 어떤 지시가 내려진 게 있나요? 우선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국 1,490여 개 학교가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에서는 599개 모든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특수학교도 휴업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지만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 317개 고등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휴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비상 2단계가 가동되면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외에도 국방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 근무에 나섰고요.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또 예상보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북도와 충북도가 대응 단계를 각각 최고 단계와 2단계로 높이는 등 추가 피해가 있을까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강 기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다시 집계한다고 했죠. 기자로서는 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피해는 커지지 않았으면 또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제주도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20대 관광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23살 박모 씨는 사진을 찍으려다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붓는 비에 사람 발목 높이까지 잠겨버린 도로.
앞이 부서진 차량 한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안 보이죠? 이거 불빛에 반사되니까 안 보이죠? 3차선으로 왔거든. 3차선.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중문관광단지를 대표하는 가로수 야자수도 강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야자수 10여 그루가 부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한때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제주 시내 도로도 곳곳에 물에 잠기는 구간이 생겨 출근길 차량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중앙선 차단봉이 비바람에 무너졌고 곳곳에서 가로수들이 부러져 인도와 차도를 덮친 곳도 있습니다. 한 400~500m 걸어왔는데 지금 온몸이 다 젖고 비바람이 너무 굉장히 심하네요. 지금 다른 데도 너무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데 저도 지금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 영향이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휴업을 공고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피해 규모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계신 시청자들께서 현장의 모습을 KBS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카카오톡 검색, KBS 뉴스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들어온 영상들 함께 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영상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영상이 제가 혼자서 스튜디오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앞서 그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제주도에서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에 대한 응원의 글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와 함께 현재 상황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주로 우리 화면에 지금 좌상단에 나가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 현장 모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곳은 제주의 제주시입니다. 시청자 박용훈 씨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도로가 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지금 차가 지나가면서 물보라가 확 치는 것도 보셨고요. 이렇게 지금 바람까지 거센데 저희가 지금 해안 쪽이 아니라 내륙 쪽이라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도. 고지가 한 300고지 정도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만큼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라 운전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시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가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에 고여있는 게 바닷물이 아니라 다 빗물인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요. 이번엔 제주시에 있는 해안동인데 이번엔 차 안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자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찍어주신 것 같은데 시청자 윤기용 씨고요. 지금 와이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면서 빗물을 치우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 웅덩이가 나타나서 서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차가 삑삑삑 하는 경보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앞에 장애물이 발견됐을 때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지금 움푹 패이거나 아니면 깊게 지금 웅덩이가 패여져 있어서 네. 마찬가지로 가급적 운전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제주 용담 해안도로 근처에 사시는 시청자 김두리 씨께서 집안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저희가 출입구 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어요. 현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으로 보이는군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정도로 지금 물이 굉장히 세로로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들이치면서 틈새로 몰아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명피해가 가장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수 피해 특히나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태풍의 직접 영향이 아닌 곳에서도 미리 이런 영상 보시면서 예방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요. 이번엔 오늘 새벽 영상인데요. 제가 좀 시차는 있긴 하지만 좀 가져와 본 게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도령로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종설 씨께서 지금 쓰러진 가로수를 중앙분리에서 치우고 계신 분이 경찰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고 계신 분들도 박수를 좀 쳐드리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영상은 조금 전에 나간 제주 피해 상황 리포트에도 이 영상이 사용이 됐더군요. 맞습니다. 지금 저 치우는 현장에서 앞에 저희 KBS 취재진이 마침 또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보내주셨고요. 네, 다음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갖고 온 게 지금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키티 박물관이라는 캐릭터 박물관입니다. 좀 유명한 캐릭터인데 지금 저게 동상이거든요. 네. 캐릭터 동상인데 지금 목이 꺾여 있습니다. 부실한 게 아니라 지금 바람이 세게 불어서 넘어갔다라고 시청자 박세준 씨께서 알려주셨어요. 저만큼 지금 현장에서는 바람이 매섭게 비만큼이나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2m까지 관측이 됐으니까요. 엄청난 바람입니다. 태풍이 계속 올라가면서 전남 해안 지역, 아까 가거도로 한번 연결해 봤었는데
이쪽 지역에서도 영상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제가 조금 전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제주에서 올라오는 영상 이상으로 전남 또 남해안 지역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이 잠깐 보시면요. 먼저 전남 완도 지역입니다. 시청자 서미정 씨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게 뭔가 흰 게 떨어지는 게 보여서 저게 뭔지가 여쭤봤더니 굵은 빗방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잠깐 했을 때 저쪽에서 이제 비 상황이 가로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전남 완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저게 영상이 좀 시차가 있으니까. 다음 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 그 완도 지역인데 여기는 그 바다 망남리에 있는 전복 양식장입니다. 시청자 김성재 씨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폭염 때문에 고수온으로 전복 양식에 굉장한 피해가 있어서 수온을 낮추느라 또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태풍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어민들의 피해도 참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식장 시설물이 파도에 흔들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보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영상을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KBS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을 알려주셔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당국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모든 현장을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방송이 되고 그걸 통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보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우선 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치신 다음에 친구 추가, 우리 친구 추가 하듯이 하신 다음에 제보 영상과 함께 이름과 조남과 그리고 지역 간략하게 뭐 어떤 상황이다까지 좀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용하시는 수 있는 방법이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SNS를 통해서 마찬가지 KBS 뉴스를 검색하시면 옆에 그 제보 하실 수 있는 그 메신저 창이 있거든요. 네. 그쪽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KBS 뉴스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우상단에 제보를 선택하시면 실시간으로 촬영도 하실 수 있고 이미 촬영된 걸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지금 KBS 뉴스 사이트 kbsnews.kbs.co.kr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 제보 앞선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용량이 좀 크시다 싶으시면 kbs1234@kbs.co.kr 전화로도 제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실 때 조남과 그리고 지역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일일이 취재진들이 현장에 곳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처리하기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기민하게 파악을 해서 좋은 영상 가지고 온 다음에 여러분들께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 쪽을 따라서 올라오는 태풍들이 특히 위험한데 왜 그런 건지 또 이번 태풍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과거에 한반도 주변을 통과했던 태풍들의 이동 경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2012년에 서해로 북상을 했던 태풍 볼라벤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초속 50m가 넘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었죠. 다음 2010년 곤파스 같은 경우에는 서해로 올라와서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또 1999년 태풍 올가도 이 서해를 따라서 북상을 했는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초속 50m의 강풍이 불어서 이 철제 구조물까지 휘일 정도였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도 서해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죠. 최대 초속이 40m에 가깝고 시속으로는 130km가 넘는 강풍을 몰고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위력 면에서는 동해를 통과한 태풍들이 이 서해를 통과한 태풍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피해를 보면은요, 이 서해를 따라서 올라왔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런 태풍들이 2배 넘게 피해가 컸습니다. 이 동해를 따라서 올라온 경우는 이 침수, 농경지 피해 같은 게 대부분이었고요. 이 서해를 따라서 올라왔을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 주택, 선박, 또 도로 파손 같은 피해가 이번에도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태풍이 위력적일 걸로 보는 이유 또 있습니다. 이 태풍 쏠릭이 서해로 접근하는 사이에 이 동해 쪽으로는 20호 태풍 시마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 서해랑 동해에 태풍 2개가 동시에 북상하는 초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마론은 오늘 일본 열도를 통과를 해서요, 내일 동해상에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 이 두 태풍은 앞으로 700km까지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태풍 두 개가 1000km 안으로 접근을 하면 이상 진로를 보이게 됩니다. 이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본 쪽으로 올라온 이 시마론 때문에 쏠릭의 북상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 쏠릭은 한반도를 아주 느리게 통과를 해서요, 동해로 빠져나가기까지 만 하루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도 커질 수가 있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네, 이하경 기자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 생긴 20번째 태풍, 20번째 태풍 시마론이 지금 일본 열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에 동해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태풍이 19호 태풍 솔빅에게 영향을 또 미쳐서 지금 계속 진행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쿄 지국 연결해서 일본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시나 특파원, 지금 일본 열도도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태풍이 관통할 상황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19호 태풍 솔릭이 오늘 저녁 무렵 한반도 서남부 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 예상보다는 약간 남쪽입니다. 진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큰 관심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에 쏠려 있습니다. 열도 중심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서 기상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0호 태풍은 19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시간과 비슷한 저녁이나 밤 무렵 시코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200여 명이 숨진 서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심 부근 충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에 이르고 직경 280km 이내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 현재 항공편 380여 편이 결항된 가운데 열차편과 백길도 운행 중단이 따르고 있습니다. 6개 현을 중심으로 피난 준비 지시가 내려지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코쿠에 최대 800mm 이상, 교토, 오사카 등 킨키 지역에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19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곳에선 누적 강수량이 최대 1000mm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산사태와 하천 범람, 폭풍과 해일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은 날이 어둡기 전에 미리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쿄의 나시나 특파원이었습니다. 19호 태풍 솔릭,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아주 느리게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속도가 더 느려져서 내일 새벽에 전북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세한 태풍 전망을 KBS의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소영 기자 준비하고 있죠? 자, 먼저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남부지방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보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카메라로 태풍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전남 완도항입니다. 순간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남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피항한 선박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직 대피하지 않은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산 밀락해변입니다. 태풍 중심과는 3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요. 먼 바다에서 밀려온 너울이 해변 광장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 군산 지역입니다. 아직은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설치된 KBS의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상황을 보셨습니다. 자, 손 기자, 중부지방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부 서해안 지역도 오후 들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신진항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밤새 최대 초속 50m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부 내륙의 대전 갑천입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예상 진로가 조금 남쪽으로 처지면서 태풍이 대전 지역을 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 강원 영동지방의 속초입니다.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이라는 지형 효과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쉬운데요. 이번에도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손 기자.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한라산에서 기록된 초속 62m 이 바람이 최고 기록이었었는데 혹시 더 거센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강한 비바람은 주로 제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요. 이 제주 한라산에 무려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제주 해안가에도 2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리산 등 내륙 지역의 높은 산에도 이 수증기가 부딪히는 효과 때문에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기록적인데요. 이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순간 초속 62m의 강풍이 관측됐고요. 제주도와 내륙의 산악 지역에도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현재 위치 아직도 제주 서쪽이군요. 진행 상황 좀 다시 체크해 주시죠. 네, 위성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 어제까지 선명했던 태풍의 눈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높은 한라산에 부딪히면서 이 중심 부근에 발달한 구름도 다소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태풍의 북동쪽,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에는 여전히 발달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지금은 중부지방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태풍은 제주 부근까지 북상했는데도 현재도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2010년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위력입니다. 이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태풍의 눈 주위를 둘러싼 이 발달한 구름대가 제주와 서해 남부 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의 특징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은 태풍의 북쪽, 즉 진행 방향의 앞부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해안 지역에도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요. 내륙 지역에도 점차 비 오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손서영 기자였습니다. 태풍 솔릭은 아직도 제주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크게 느려져 있고 상륙 예상 지점은 남쪽으로 재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솔릭은 상륙 후에도 매우 천천히 한반도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할 예정이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잠시 후에는 김원장 앵커가 뉴스 특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 도달 시간을 확인합니다. 순장 등,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대피 장소, 비상 연락망을 미리 알아둡시다.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옮겨두고 강풍에 대비, 창문과 지붕, 간판, 옥외 구조물, 농업 및 어업시설물도 미리 점검합시다.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거센 비바람을 동반합니다.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물놀이객들은 안전한 지역으로